네,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우리 하창봉의 주식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기훈입니다. 자, 하창봉의 주식살롱은요, 어디에서도 쉽게 듣고 볼 수 없는 우리 시장 이야기의 비밀스러운 이슈까지 중요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할 우리 주식살롱의 안주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창봉 대표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방 가네요. 네. 그렇죠. 이번 한 주, 우리 시장, 뭐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좀 다가오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되었던 요즘 이 시간이 뜨겁다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낄 수 있습니다. 네. 5월에는 정말 하창봉의 주식살롱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5월 어떤 5월이셨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여쭤보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5월이었는지 네. 한번 여쭤보면서 출발해 볼까요? 5월에 이제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슈를 뽑을 때 제가 일부러 이제 약간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잡았는데 네. 그게 이제 물론 뭐 해석하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연의 일치겠죠. 전장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창봉 대표님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아니다. 우리 거를 본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LG전자가 전장 이슈로 갑자기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걸 하는 편은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네네. 제일 좋은 게 뭐 다음 주 이슈도 있고 다다음 주 이슈까지 있잖아요. 이번 주에서도 많은 매체에서 다음 주 애플 XR 이야기를 듣는 걸 보고 그래요. 심지어 조금 더 자랑을 하면 네. 저커버거 메타의 저커버거가 우리 방송을 본 것 같습니다. 원래 9월달 출시 예정인 그래요. 메타캐스트 프로 3를 네. 새벽에 출시를 해버리네요.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 뭐 끝까지 한번 해보죠.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해보면서 자 오늘도 한 주의 마무리, 진정한 마무리죠. 금요일 밤 11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편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롱이면은 뭐 차나 네. 뭐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그런 건 없지만 아직은 시청률이 잠깐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네. 아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올라가면은 한 5시간 특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번 주 우리 하창봉 대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시장이 어떤 이슈가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지수가 많이 예, 올랐죠. 오늘 종가 그렇죠. 기준으로 1년 만에 2,60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서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고 설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아무 감흥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지수만 올랐지 내 기자는 변하지 않았어. 그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후반부에 시크릿 토크에서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실제적으로 시장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두려워한다. 항상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무슨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라든지 뭐 주택 시장의 침체, 경기 악재를 침체. 두려워한다. 그렇죠. 그거죠? 네. 근데 시장이란 게 이제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악재가 없어졌다 싶으면은 이미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1년 만에 2,600인데 이게 어떤 자리고 지금 조금 더 정권사들이 6월 달 경제 그 주식 전망에서 네. 왜 하단을 2,300, 400을 많이 점쳤는지를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이 6월 달도 상당히 좋은 작업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네, 또 준비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지수인데 준비성 철저합니다. 코스피 1년 만에 2,600선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걸 딱 보면요. 네. 제가 지금부터 잘 해석해 드리면 딱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2,40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위쪽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2,4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네.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같이 우리 뭐 옛날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 좋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때 3월 달에 1,439를 찍었어요. 3월 달 네, 이게 월봉인 거죠? 3년 지금? 전이죠. 예, 저 맨 왼쪽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걸 제가 단수를 빼고 1,500이라 잡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랠리가 3,000포인트까지 갔죠. 예, 그 다음에 1월 달에 좋았죠. 예, 저때 이제 쉽게 말하면 9만 전자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손 대면 다 네. 톡톡하고 터져주는 종목들. 저때 9만 전자 네.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저때 딱 보면 지수가 10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한 10% 올라서 뭐 3,300까지 갔는데 이걸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21년도 6월 달에 최고점을 형성했고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무려
18개월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18개월 한 1년 반이 하락을 했고요. 급하게 올라온 만큼 또 빠르게 반납을 한 거죠. 네, 네. 급하게 이제 1년 반을 하락했다가 지금 반년이 오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2대1의 배수가 한번 나오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약세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시 몇 % 빠진 걸 약세장이라고 하십니까? 약세장이 몇 %네, 빠졌나요? 우리가 뭐 지수가? 베어마켓, 불마켓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몇 % 빠져야지 약세장이라고 보는 보통 거 월가나 많은 분석가들은 지수가 고점 대비 20%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아,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지수가 20% 빠지면 우리 계좌는 반토막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론적인 건데 그러면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포인트 빠졌을 자리가 2,400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작년 올해 연말과 연초에 대부분 올 3월 달에 그럼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3월 8일 전후에 올 S&P 미국 3월 8일이죠? 그렇죠. 네. 올해 보면 이제 리만의 사태에 버금가는 미국의 중소은행이 그렇죠, 파산을 은행. 했죠. 파산 사태가 있었죠. 그게 전 세계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엄청나게 나왔었죠. 네, 불과 네. 2달 전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수가 어디에서 저점을 형성했냐 하면 저기입니다. 2,365포인트인데 정확히 2,365포인트인데 어. 2,400에서 자리를 잡아줬어요. 3월. 그래요. 그 랠리가 이제 4월달, 5월달 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2,400이라는 자리를 가는 거고 네, 제가 오늘 주제를 2,600이라 잡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음,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강세장 출발 자리입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음, 우리가 그 고점에서 20% 빠지면 약세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그걸 뒤집으면요. 네. 저점을 형성하고 20%가 오르면 강세장이요. 강세장이죠. 네. 저점 2,150으로 잡았죠. 2,150. 여기에 곱하기 성수 20%를 곱하면 정확하게 2,150포인트가 나옵니다. 아, 근데 저 자리가 5월 중순의 자리였고 다시 오늘 어제 뚫었기 때문에 그럼 2,580포인트가 20% 반등을 한 거니까 2,600선이면 강세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미 하이닉스는 50%가 올랐고 삼성전자 20%가 올랐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세장이면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뭐 20%가 올랐으니까 강세장, 20%가 빠지면 약세장. 이거 뭐 수치상으로 알겠습니다. 그쵸. 그럼 강세장이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근데 여기에 생각보다 재미난 퍼즐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있어요? 왜 6월일까, 5월일까? 아까 제가 처음에 고점을 찍은 달이 몇 월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고점을 찍은 달 21년도 21년 3월? 6월. 3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고점을 6월. 찍었죠. 네. 그리고 지금 몇 월? 지금 6월 됐죠. 6월. 이제. 그럼 자료를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최고 고점을 찍은 때가 22년도 6월입니다. 9.1. 네, 5월 달 지표들이 9.1%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물론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도 3번 정도의 급락이 있었는데 작년도 10% 이상, 1년에 10% 이상 빠지는 날은 그 10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1월 달, 6월 달, 9월 달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빠졌던 때가 바로 6월이거든요. 그럼 6월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미국의 물가가 5월 지표에서 최고 피크를 찍은 것 일치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좀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네. 미국이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게 바로 6월입니다. 그래요? 네. 6월이었나요? 그렇죠. 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첫 번째 빅 스텝이 있었고요. 네.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그리고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가장 2020 작년도에 가장 6월이 컸던 거죠. 그거는 생각납니다. CPI 언제부터인지 CPI에 온 국민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집중했던 그 시기가 5월, 6월이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그리고 그 6월의 저점이 얼마냐냐? 2,400입니다. 이 완전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2,400이 정말 6월이 지나서 빨리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네, 드는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네네. 정리하면 네. 앞으로 좀 장을 바라보실 때 저는 2,4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잡음은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3,000을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그거는 저의 관심은 없어요. 그래요. 저는 지수를 어디까지 간다고 베팅을 하지 않고 어디선이 지지되면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계속 매수를 하는 거고 매도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렇게 밴드를 높여가면서 보면 좋기 때문에 오늘 2,600포인트라는 자리 자체 2,600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20%가 확인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짧게는 2,580, 좀 깊게는 2,400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시기적으로 6월 달 정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래요.
정말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 이거 너무 제가 뭐 네. 6월 날짜 이렇게 네. 맞추니까 약간 홀릭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빨리 6월이 한번 지나야지 확인이 될 텐데 어찌됐든 이제 좀 인상적입니다. 좀 내심 좀 놀랐습니다. 그걸 또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우연의 일치가 아닌 더욱 하나의 우연을 또 가보겠습니다. 또 하나 또 뭐가 준비된 게 또 이번 주 있나요? 이슈죠. 이번 주 어. 증시가 2,600포인트 가고 오늘 증시에서 배터리와 풍력 관련주가 가고 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 바로 부채 한도 협상 타결입니다. 그렇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근데 될 거란 건 알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도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했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태양광 관련주나 풍력 관련주나 배터리 관련주가 왜 안 가느냐. 물론 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의 그 핵심을 놓게 보면 부채 한도 자체를 34조 달러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바이든의 정책인 IRA 법안의 그 진행을 네, 그대로 네. 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하원에서 먼저 314대 117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찬성대 이제 부결의 기울인데요. 314대 117. 하원에서 먼저 하고 오늘 이제 마침 상원에서 상원에서 63대 36.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것도 압도적인 두 배 수준이에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분명히 타결될 거라 봤는데 타결되고 나서 보인 우리나라 정시나 미국 정시는 상당히 생각보다 전기차나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나 IRA 관련주 쪽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2,600가 부채 한도를 바라본 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이게 또 뭐 막상 타결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환율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에 또 활력소가 어느 정도 또 샘솟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앞에서 지지를 확인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네. 뒤에서 오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는 거를 봄으로써 소회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장이 이제 우리가 투자가분들의 관점인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 4월 초 중순에 나왔던 배터리의 지나친 쏠림, 그게 비정상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오늘 보여주는 시세의 어떤 배터리 관련주의 반등세, 포스코 퓨처엠의 뭐 재료를 가지고 상승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서 약간 이런 불확실성이 거치다 보니까 그래요. 조금은 상식이 통하는 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올리지 않았을 때 물가에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는 이런 이벤트는 아닌 건 될 거는 아는데 안 됐을 경우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두 가지 공포가 상반기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3월 8일 했던 SBB 사태. 네. 해결은 될 건데 혹시 안 되면 리만 사태. 그렇죠. 미국의 디폴트 이번에 부채 한도 사태. 해결은 될 건데 혹시 안 되면 이거.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약간 결과는 나와 있지만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떤 불안정으로 해결시켰던 그 심리를 이제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정상적인 뭐 지수도 아까 보면 뭐 20% 지점이 왔다고 합니다만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좋아진 환경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한 주간 우리 시장에 대한 우리 하창봉 대표의 레이더에 포착된 시장 이야기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요. 우리 신윤아 캐스터가 다음 주 주간 일정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윤아입니다. 새로운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었던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1년 만에 종가 기준 2,6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6월에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투자하시면서 챙겨야 할 주간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본격 시작되기에 앞서 주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산유국 회의를 엽니다. 지난 4월에는 감산 조치가 있었고 최근 유가는 배럴당 $70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에 있을 회의에서는 추가 감산 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5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이날에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인 WWDC 2023이 개최됩니다.
통상적으로 애플은 WWDC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주로 소개하는데요. 올해는 MR 헤드셋을 최초 공개하고 본격적인 VR 기기 시장 진출 또한 예고하고 있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하셔야겠고요. 또 같은 날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 역시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증시는 현충일을 맞아 쉬어가고요. 이날에는 오버워치 시리즈를 제작한 블리자드가 신작 디아블로4를 출시합니다. 정식 출시는 6월 6일이지만 일부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얼리 액세스가 시작됐는데요. 뜨거운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7일 수요일도 살펴보시죠. 낮 12시에는 중국의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오후 3시에는 독일의 4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또한 이날에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방한해 한국과의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를 묶는 삼각 경제동맹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과 방산 그리고 스마트 농업 관련주들의 방향성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8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큰 날인 만큼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이 이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됩니다. 마녀공장은 올해 수요 예측 단계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반 청약에서도 흥했는데요. 상장 이후 주가가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이날 오전 우리나라에는 챗 GPT의 개발사 오픈AI 샘 알트먼 CEO가 방문합니다. 이 알트먼 대표는 스타트업 간담회와 대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있을 주간 증시 일정 모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하창봉 파트너와 다음 주 이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윤아 캐스터와 다음 주 일정 또 꼼꼼하게. 근데 저희가 다음 주 일정을 살펴봤는데 저희보다 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게 정말로 일정을 우리 이스라엘 장관 오는 것까지 다 잡아요. 우리 윤아 캐스터가 네. 한 3일씩 새는 것 같아요, 밤을. 그러니까요. 네, 방송 전에 일정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 또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 얘기 먼저 하고 가죠. 이번 주 일요일 아주 특별한 시간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요일 날 저녁 11시에 네, 저희가 이제 주식 살롱을 계속하면서 음. 큰 그림을 많이 잡아드리고 그렇죠. 저는 이제 6월 달 아까 조금 전에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투자하기 좀 편한 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타임에 지금 시가총액 저희가 이제 오늘도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네네. 애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XR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애플 아이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를 총 집중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또 가장 애플 관련주를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바로 6월 달이거든요. 좋습니다. 네, 이번 꼭 주 함께 일요일입니다. 했으면 이번 주 일요일 일요일 날 일요일 애플에 날? 대한 네.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밤 11시. 맞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일요일 날 밤 11시 재밌는 거 별로 안 하거든요. 아, 그럼요. 다음날 출근이 조금 주식 하시는 힘들어서 분들 밤 그렇지. 11시부터는 네. 주식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일요일 날 밤 11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 다양한 이슈 중에서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슈를 얘기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미리 보기니까 바로 애플 이야기죠. 그렇죠. 애플이 떠서 애플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애플에?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또 오른다면 네. 이 애플이란 주식은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이제 애플이 워낙 주식 분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절대 주가만 보면 거의 공감이 안 되실 건데 네. 제가 애플이 주가를 띄워놨거든요. 애플이 지금 이게 현재 애플 주가인가요? 네, 시간이 애플이네요. 아마 지금 네. 180 장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시가가 2조 8천조 달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인데 제가 이게 20년 1984년이니까 이건 좀 빼고 2004년부터 보면 뭐 한 180, 200배 오른 주식이겠죠. 네, 근데 와. 그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도 어떤 이번 많은 관심이 다음 주 5일부터 예정된 애플의 개발자 협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자체도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보기에는 애플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되고요. XR 헤드셋이 나오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소비자들의 반응 어떨지도 되게 궁금한데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거를 떠나가지고 한 번 더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메인 캐시카우는 아니잖아요. 바로 양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우리가 이것 봐라 설마 이런 일이
혹시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중 관계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그리고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네,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 회사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렇죠. 샤오미 폰도 아실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올해 1분기 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이렇게 물어보면 애플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애플일 수가 있을까요? 삼성은 그렇죠. 미중에서 중국에서 1분기면 2023년도 1분기잖아요. 네,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지금 미중 관계도 좋지 않은데 삼성은 조금 힘이 좀 떨어졌을 것 같고. 아마 중국 사람들 불매운동 한다는데. 그렇죠. 뭐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가 또 있나요? 네. 뭔가요? 아이폰 중국에서 아이폰 1위예요? 1입니다. 애플이? 네, 1분기 때 보게 되면 중국의 이제 주요 제휴사들 비보나 오포,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샤오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미중 무역 분쟁 우리나라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좀 중국에서는 좀 스타일 자체가 네. 어떤 반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한 뭐 이런 것들 막 좀 활발하게 좀 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 분위기가 삼성과는 그렇잖아요. 완전 그렇죠?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하고 뭐 미국의 관계도 좀 안 좋고 우리도 네. 뭐 중국까지 사실 그렇게 좋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0% 이상의 점유율로 4분기보다 조금 주춤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래프가 좀 꺾여 있죠. 네, 그러네요. 저건 왜 그러냐면 아이폰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을에 출시하기 때문에 아이폰 14 수요 자체가 지난 12월 달에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 같은 경우가 작년 연말에 약간 생산이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삼성 왜 없어요? 삼성은 한 자리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지간하면 삼성은 그래프를 넣으려고 넣어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삼성이 없어서 좀 서운했는데 한 자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도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도 이 애플의 이런 점유율 때문에 폴드 5를 8월이 아니라 당겨서 7월에 출시하게 되는 거죠. 그 그래요. 관점인데 조금 더 애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얘들이 얼마나 잘 나가냐면 전체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제 네네. 좀 감소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도 잘 안 사지 않습니까? 저 위에가 아이폰이 쭉 1, 2, 3, 4위의 그래프의 아이폰이네요, 다. 네, 일단 왼쪽부터 보게 되면 그 밑에가 삼성이고. 우리가 대당 스마트폰 하나 $500 이상을 프리미엄 폰이라 그럽니다. 네, 네. 삼성도 보면 이제 프리미엄 폰이 있고 A 시리즈, 네. J 시리즈가 있죠. 그럼 전 세계 $500 이상한 프리미엄 폰의 점유율은 한 4.7%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 30%. 네. 그러니까 3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이제 $500가 안 하는 조금 우리가 보급형 그래서 스마트폰이라 이야기하는 보급형과 고급형 이렇게 나눠지죠. 네, 오히려 이제 13%니까 비싼 거는 계속 잘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비싼 거에 순위 오른쪽 순위를 보시면 1위부터 4위까지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게 어디 기준인가요? 전 세계 기준. 전 세계 기준입니다. 전 세계 $500 이상 스마트폰 기준으로 이제 어쨌든 프리미엄 폰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30%가 늘어났는데 그래요. 그 프리미엄 폰의 1위부터 10개 중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가 아이폰입니다. 그러네요. 10위까지의 10위까지의 삼성과 아이폰의 싸움이라는 건 일단 위안이 그나마 되는데 네. 1, 2, 3, 4위가 아이폰이고 그다음에 갤럭시네요. 그리고 다시 아이폰, 그리고 또 삼성,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삼성 이렇게 네, 끝나네요. 갤럭시에서 가장 비싼 23 울트라 같은 경우가 5위를 하긴 하는데 저 울트라가 안타깝게도 올해 나온 모델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아이폰 22년도 모델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위가 아이폰 13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자료를 준비했냐면 저도 삼성폰 씁니다. 근데 이걸 왜 저도 삼성 씁니다. 네, 이걸 왜 준비했느냐? 그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바로 이제 9월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고 우리는 지금부터 아이폰 15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아이폰은 쓰다가 중고 거래에 팔아도 되니까 저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가격 방어가 된다. 뭐 이러니까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 또 생각해 주시는데 어쨌든 순위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이 그래도 뭐 1, 2위 정도 하더라도 우리는 삼성이 3위는 해주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이제 우리가 MZ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분들 우리 아니면 요즘에 또 신윤아 캐스터로 대두되는 다 아이폰 그렇죠. 써요. 우리 작가 뭐 혹시 우리 앵커님 뭐 뭐? 삼성이죠. 저 삼성입니다. 네, 삼성 폰을 쓰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초등학생이라든지 처음 스마트폰 사는 우리 대한민국도 선호도가 아이폰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되게 씁쓸했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 15를 안 뜯어볼 수가 없겠죠. 네. 네. 또 준비하셨나요, 자료를? 그럼요.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이제 아이폰이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1위라는 거 알았고. 네, 알았는데 과연 이젠 주식 방송이니까 국내 공급망을 제가 싹 다 적어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글자가 엄청 많죠. 네, 네. 이걸 한 5분 동안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 요약을 좀 해왔는데 네. 일단 21년도 아이폰 14 이거 뭐 글자 눈 아프니까 제가 또 일요일 날 저녁 11시에 네, 네. 하나씩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뭐 사양이니까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 네, 네. 20 아이폰 14 기준으로 아이폰은 11개 우리나라 공급망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메뉴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SK LG화학, 네. 그리고 영풍 계열, 더구전자 그리고 비상장 회사도 한 두 개 정도 있게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서 이제 메모리 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네. 아이폰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삼성하고 LG가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BOE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아이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는 네.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기업들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메뉴에 거죠? 적어둔 칸은 11개의 기업은 애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입니다. 네, 네. 더구전자, 더구전자까지? 더구전자는 최근에 포함된 지가 몇 년 되진 않았고 여기는 비상장 회사 범천정밀이라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오른쪽부터 하나 구성품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 포인트 잡기는 조금 민망합니다. 그럼 아이폰도 이제 OLED가 채택이 되니까 디스플레이겠죠. 그렇죠. 근데 디스플레이는 삼성하고 LG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네. 막강한 중국 회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BOE입니다. 그래서 이제 BO.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OLED 관련주 투자할 때는 삼성이 그렇게 거의 뭐 8.6세대 투자한다는 게 삼성의 점유율이 LG보다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OLED 관련 스마트폰, 애플 관련주를 보실 때는 삼성 관련 회사들을 많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배터리는 네, 네. 삼성, LG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고 또 우리가 DDI라 그래가지고 드라이브 구동 칩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네. 원래 삼성하고 LX 세미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투자가 할 만한 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다 들어가요. LG 쪽 들어가면서 이게 또 BOE랑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플 이야기할 때 LX 세미콘이라는 기업 자체를 애플 아이폰 관련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음.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또 다른 화면이 있나요? 네, 네. LG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LG 이노텍? 네, 네. LG로텍은 카메라 모듈. 모듈에서 압도적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이야기할 때 LG노텍 딱 요새 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른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가 원래 카메라가 있으면 사양이 높은 게 셀카용이 아니고 후면 카메라입니다. 네, 네. 근데 LG노텍은 원래 후면 카메라만 했었어요. 셀카가 전면 카메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가 사양이 낮죠. 음. 후면이 보통 이제 삼성가는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LG노텍은 원래 지금까지는 후면만 하다가 올해는 전면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 전면과 경쟁을 했던 중국의 코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네. 그럼 LG노텍 입장에서는 아이폰 15로 들어갈 때 보통 전면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LG노텍의 단점이 애플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은가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아이폰 15는 이건 아마 역대급으로 히트칠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그래요. 아까 14에서도 보셨잖아요. 그 14의 저 성적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뚫고 올라갔던 실적이기 때문에 15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보는 거고 여기에 새로 아이폰 라인에 들어간 기업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한 번 완전 삼성 라인이었다가 처음으로 아이폰 때문에 공장을 짓고 들어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액추에이트? 맞습니다. 어, 자아전자입니다. 액추에이트가 뭐예요? 제가 액추에이트 잘 모르겠네요. 카메라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카메라 모듈이 있고 네. 카메라 모듈에 붙이는 액추에이터라 해서 조그마한 부품입니다. 그래요? 근데 자아전자는 이제 OIS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찍으면 이게 떨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 손 떨림 방지 손떨림 기능을 방지. OIS라 그럽니다. 근데 원래 이 액추에이터는 전부 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2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국내 기업이 바로 들어가는 게 자아전자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2개 회사와 자아전자가 서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중을 나눠서?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일본 회사 보니까 알포스하고 미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다 갖고 있다가 이번에 그중에 일부를 자아전자가 오더를 따온 거죠. 기분 좋네요. 그러면 이제 자아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나는 원래 삼성 라인입니다. 삼성 라인인데
애플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좀 이미지가 아니 굉장히 이런 재밌습니다. 같은데. 저는 굉장히 즐거운데요 지금. 또 네. 표로 준비해봤거든요. 이건 이거는 조금 작은데 아 그래요. 아까 보여준 표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네, 여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이렇게 음. 해놨는데 그래서 이 아이폰 15에서 이제 바뀌는 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영풍 계열의 네. PCB 뭐 음, BH라든지 인터플렉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이폰 15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여기에다 보면 페리스코프 렌즈라고 적어놨죠. 네. 이게 이 왼쪽에 아이폰 이미지에서 네, 아이폰 네. 15 프로 밑에 아, 페리스코프라는 게 네네네. 저기 잠만경이거든요. 이게 잠만경? 네, 잠만경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만경이 맞습니다. 잠수함에 나오는 네. 그런 게 잠만경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면 여기 위에가 그게 이제 영어로 페리스코프잖아요. 꺾었어. 근데 이 잠반경이 애플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고 삼성은 갤럭시 S21부터 도입을 했고요. 근데 왜 그러면 폴리드 이게 들어왔느냐? XR 글래스 때문입니다. 네. XR.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 같은 경우 내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다음 주에 애플이 MR 헤드셋을 출시했을 경우에 그 모든 시각과 준비 자체는 거의 다 아이폰 15의 폴리드 줌으로 가는 거고 많은 투자가분들이 실제적으로 애플의 그 폴리드 줌을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XR 글래스가 나온다고 했던 이유가 이미 아이폰 15의 기본 사양에 텔레스코프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 그 렌즈는 어디 회사에서 만드나요? LG 노텍입니다. LG 노텍. LG 노텍만 너무 많이 강조드린 것 같네요. 음. 그래서 요거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네. 요 세세한 기업들은 또 저희가 또 시간을 내서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시에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에 아이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파헤쳐 준다고 하셨는데 네. 이 시간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또 화면 나오네요. 이 충분하지 내용은 않네요. 이거 하나 정리해 놓으면 그냥 그러네요. 여름 장사 끝나는 거거든요. 아이폰의 모든 것은 아이폰이 잘 나가면 여기 있는 기업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종에서 강조되는 그 핵심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폰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할 건 아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이슈에 대한 전망, 아이폰, 애플 아이폰의 위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 혹시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11시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음 주 우리 시장 눈여겨봐야 될 일정 만나보셨습니다.